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미래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고요. 대단한 돈이 많은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예전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교육, 인재 육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학 분야에서도 인재 육성이 중요한 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아마 대내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돌이켜보면 지난 70년간 한 해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핵심 요인이 뭘까? 제가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 저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두 번째가 이제 한민족의 우수한 DNA.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로 하기 위해서는 예. 결국 핵심 요소가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돈이나 각종 인프라,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고 이제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문제 해결, 국가 안보,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고 결국 그 말은 결국 과학기술자 양어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이제 세계 1% 상위 논문 중에 19명의 지금 한국 과학자가 뽑혔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뉴스지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과학기술 중요성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앞으로 5년에 걸친 제3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기본 계획을 심의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확정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의 핵심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이번 계획은 최근의 여건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또 첨단 기술 발전이라든가 융복합화 문제, 또 글로벌화의 심화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그런 대책에 중점을 두었고요. 예. 동시에 글로벌 시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6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재의 취업, 창업 역량 강화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청소년부터 과학기술 인재를 창의적인 역량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량, 또 그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공계 대학의 어떤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 문제, 그리고 이제 연구나 산업 현장에 진출한 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문제. 아울러서 이제 해외 과학자라든가 또 여성 과학자라든가 또 고경력 그 과학기술자의 어떤 예. 활용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 기반 구축 문제. 이렇게 6대 전략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대 전략 12대 중점 과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젊은 과학기술 인재 취업 문제 그리고 창업 그렇습니다. 문제 네. 이거는 어떤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 아마 6대 전략 분야 중에서도 그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이유도 그만큼 최근에 이제 그 청소년, 청년들 중에 어떤 취업 문제 이런 것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즘 그 연구나 산업 현장에서 공통적인 그 애로 요인으로 꼽는 것이 하나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것이 지적사항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나마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기업에서는 그나마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 하소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이제 우선 그 지역이나 산업 수요에 기반한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 계열의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을 확대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 현장 실습을 확대한다든가 또 지역 특화 산업 학과를 개설한다든가 지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R&D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 지향적으로 길러주는 거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 취업 예비 인력에 대해서 전문 연수를 내실화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해서 쓸만한 사람을 키운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지역 같은 데서는 이제 지역 대학하고 기업하고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고요. 이제 창업 측면에서는 기술 창업 친화형 교육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예. 창업 소양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전 정신 함양하고 창업 핵심 역량을 높이고 아울러서 이제 재직 과학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도 글로벌 창업 역량을 강화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연구나 뭐 이미 산업 현장에서 진출해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사기 진작과 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소년들이 우선 수학 과학에 친밀해져야 되죠. 흥미를 느끼고 그런 예. 우수한 아이들이 이제 과학기술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미래 인재는 결국 또 요새 강조하는 것이 이제 기초 역량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능을 강화시킨다든가 또 재능과 가능성을 갖춘 과학 영재를 발굴해서 얘들을 내실 있게 육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했죠. 예.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요새 아마 대학 교육이 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 또 연구를 많이 한 나머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대학의 어떤 교육이나 연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현장 수요 지향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강화돼야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융합 연구라든가 집단 연구 이런 것 지원을 통해서 이공계 대학의 미래 핵심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 또 석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뭐 취업 교육, 창업 교육 해주고요.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물 안에서만 산다면야 이게 무슨 그렇죠.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넓은 세상을 봐야 될 텐데 이를 비롯해서 뭐 인재 육성을 제대로 하고 뭐 지원을 제대로 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용 자원이 말이죠. 물론 이제 투자도 18.9조 원 해서 이제 세계 전체 뭐 그 정부 포션하고 기업 포션에서 세계 한 3% 되는데요. 예. 인력 규모도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가용 자원의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97%에 달하는 해외하고 연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 또 해외 인재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국제 공동 연구라든가 학술대 유치라든가 참석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인 연구자와의 그 글로벌 네트워킹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지금 전 세계에 그 재외 동포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재외 동포과학자와의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요. 또 이제 국내에 이제 최근에는 그 대형 장비들이 많아요. 중형 가속기라든가 K스타 핵융합 발전이라든가 이런 시설 그런 대형 장비를 국제사회에 오픈해서 우수한 과학자들이 와서 같이 교류 협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그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여성 채용이라든가 승진 목표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출산 휴가가 들어가 다시 컴백을 못하는 경력 단절 지원이라든가 또 남성 육아휴직제도라든가 또 일과 가정 양립 운영 모델을 확산하든가 이런 그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이집 운영. 아이들 때문에 이제 취업을 못하고 또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정말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그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인데요. 지금 이제 60에 은퇴를 해도 뭐 곱하기 0.7, 0.8 하면은 67에 40이 48세 아닙니까? 예. 아직도 너무 젊으시고 기본이 잘 돼 있는 이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일자리 마련이라든가 각별한 어떤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주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그 생활 속에서 과학화할 수 있는 문화 여건. 그래서 이제 전국에 128개 과학관이라든가 무한 상상실 이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 문화를 확산하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예우,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요. 동시에 이제 과학기술인들의 그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연구실 안전 이런 사고가 나는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 안전 문제 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최근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의 동반 성장 기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원 기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 과학기술 인재 이 문제가요, 어떤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 문제로 보이지만 동시에 또 교육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산업부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여러 부처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연계 협력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부처 간의 협력을 해서 내실 있는 성과를 보여서 아까 그 세계적인 우수한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과학기술 강국을 끌어나가야겠다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그 공과대학 혁신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래부하고 교육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과대학 혁신위원회 최근에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분이 이번에 그 사회부 총리로 지명된 이준식 부총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론 지금 교육부의 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지금까지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있지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